안녕하세요. 회담입니다. 오늘은 병화일간의 5번째 병호 일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일주 하나로 사주의 모든 것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주는 이런 부분이 맞고 또 어떤 일주는 저런 부분이 맞는 것이지 모든 일주가 설명드리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는 일부분이고 사주 전체의 형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로는 저희 견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고서에 쓰여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은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병호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배우자 자리에 비겁인 오화를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제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화 지장간에는 비겁인 병화,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인 기토가 있습니다. 비겁인 병화는 12운성으로 제왕, 그리고 정화는 걸록에 해당이 되고 식상인 기토는 화토 동법으로 정화와 같은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 병화는 양 중에 양인 만큼 아주 강렬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언변이 좋아서 사교성도 있습니다. 발단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허세와 낭비벽이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화는 횃불, 봉화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고 예의 바른 장점과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만 병호는 염상이라는 아주 강렬한 불꽃으로 정열적이면서 또 불같은 성질로 인해서 무례하고 다혈질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병호 일주들은 자유분방하고 승부욕과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남의 밑에서 있기보다는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가 짜증을 내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서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은 있으나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화는 또 양인에도 해당이 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 관제구설, 또 배우자와 자식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협이나 협상은 하지 않으려는 독불장군과 아나무인과 같은 기질이 있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동물은 지치지 않는 정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치지 않는 이런 욕구를 배우자가 잘 맞춰주지 못하면 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화는 탕화입니다. 진, 죽, 오, 운이 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잘 다니던 직장, 또 학생이라면 잘하던 공부를 때려치게 되거나 잘 살고 있던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너무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오화는 현침 살해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늘로 찌르듯 독서를 내뱉기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면도 있고 흑과 백이 뚜렷합니다. 병호 일주는 화기를 잘 다스려줄 수기를 만난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으면 어려움에 봉착해도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는다는 천복성이라는 하늘이 내려준 복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공직으로 업상 대체가 잘 된다면 음덕과 양덕으로 부귀해지는 명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병호 일주는 화기가 강하니까 이를 조절해줄 물이 꼭 필요합니다.
진제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화가 왕하면 용을 타라 라는 말입니다. 화기가 강하면 지지에 진토가 가장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화생토로 계속 설기가 된다 해도 진토 속에 있는 개수가 진토 속의 무토를 계속 끊임없이 적셔주니까 마르지 않고 화기를 다 막아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토가 없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축토라도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장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화 지장간 속에 병화와 정화는 비겁인데 12운성으로는 록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일지오화가 제왕에 있으니 왕궁 록왕 좌에 해당합니다. 비겁이 록왕으로 있으니까 아주 강합니다. 겁재는 강한 욕심으로 푼돈에는 관심이 없고 또 과시욕으로 씀씀이가 해프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독선적입니다. 이러한 기질을 장점으로 활용하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만 존재하는데 로광으로 있는 형제들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독불 장군처럼 대하니 서로가 불화하고 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다면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기토는 식상으로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일지오화가 12운성으로 제왕지에 해당하고 기토가 걸록이니 왕궁 록좌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왕궁 록이니 일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추진력이 뛰어나 어떤 일이든 일사천리로 해서 직장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솔직해서 믿음을 쌓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토는 화생토를 받으니까 입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말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여서 말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설적인 말투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이 현달하겠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식은 강한 화기를 받아주는 자식이니 내 목숨을 살려주는 아주 효녀가 될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은 독선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직설적인 화법을 피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관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보겠습니다. 병화가 양간이니까 임수를 인종에서 보면 왕궁의 태종으로 있습니다. 식상이 너무 강하고 관은 태로 있으니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남편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지장간의 정화와 정임 합으로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직장에 오래 다니기 어려울 수 있고 자식은 사회적인 입지는 약하지만 능력이 있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과의 인연은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인 경금을 인종에서 보면 왕궁의 욕종에 해당합니다. 왕궁에 있으니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사업이나 장사도 잘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도박이나 투기를 하기도 하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성 문제로 인해서 돈이 다 새어나가기도 하니 돈 관리에 아주 신경 써서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부치는 재력도 있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 미인입니다. 그러나 사치와 낭비가 있으니 돈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돈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화기가 재를 녹이는 형국입니다. 힘이 넘치니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재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성인 갑목을 인종에서 보면 왕궁의 사종으로 있습니다. 갑오일주는 인묘 공망에 해당됩니다. 인성이 공망에 또 사지에 놓이다 보니 학문 성취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니까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모친과의 인덕도 약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공망과 사지에 있는 모친이니 자애롭거나 살가운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나무가 너무 강한 불길에 타서 제로되는 형국이라서 모친이 단명할 우려도 있습니다. 병호일주는 무조건 수기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일간이 신약한 상태에서 상관이 록을 얻어 아주 강해진 것을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억제할 때 암행어사가 마패를 찬 것과 같이 공부 문서 자격증을 뜻하는 인을 옆에 찾다 해서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주 구조를 갖추었다면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약사, 대학 교수, 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리나 타로 쪽에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 습득력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병호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병호 일주는 화기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기가 강함으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 조절을 잘하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조우가 무너진다는 것은 육친의 관계 그리고 건강의 관계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니 운에서조차 도움이 없다면 자신 스스로 화기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다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호 일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이 병호 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